자, 다음 우리 교재 331페이지 제7절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양도세 비과세는 24회 때 그리고 26회 때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게 가끔가다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엔 또 두드러지게 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배울 건데 우리 비과세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산법에 따라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개인도 파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이 되면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농지 교환과 분합. 우리가 농사를 짓던 농민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타인하고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면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고가주택은 제외와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는 아니지만 2주택자 중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그러면 꼭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가 아니라 2주택자 등 비과세 특례도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은요, 고가주택은 원래 9억까지만 비과세고요, 9억 원 초과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9억까지만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는 세 가지만 현재 비과세가 되고요. 주의할 말은 요 말인데, 우리 농지를 대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지를 대토하게 되면 기존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는 거를 대토한다 그러는데, 요건 2006년이죠. 2006년 1월 1일부터 농지 대토는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현재 농지 대토는 비과세란 말씀 안 돼요. 전에는 요 네 번째 농지 대토가 있었는데 2006년 1월부터 농지 대토는 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비과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8년 이상 자기용 농민이 농사 짓던 땅을 팔게 되면 감면 혜택을 줍니다. 8년간 농사를 안 지면 감면 혜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주의할 점은 감면이다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현재 소득세법 89조에 나와 있는 비과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파산 선고, 파산법에 따른 파산 선고고요. 그다음에 농지 교환과 분합, 그다음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세 번째를 먼저 배우고 두 번째 배우고 첫 번째 할 건데, 일단 세 번째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331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이런 말 쓰네요. 자, 비과세는 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불성립하므로 납세 의무자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당연 비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비과세자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비과세 신청해도 당연히 비과세고요,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상 여러분들 비과세자였기 때문에 아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여하고 팔았을 때 세금 신고를 안 해봤을 겁니다. 이게 당연히 비과세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 비과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주의할 점은 소득세, 양도세 비과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가 없다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양도세는 방금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가산세 이런 거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보면 지금 이 세 가지를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뭐다? 감면이기 때문에 현재 비과세는 세 가지만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1세대 1주택과 그 부스토지 양도소득 배울 건데 요 세 번째를 먼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가 돼야 돼요.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비과세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1세대 요건이에요. 그러면 배우자가 없어도요, 다음의 경우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가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요 1세대 정의는요, 우리가 전에 종합부동산세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종합부동산세 나오는 1세대 정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주택. 하나의 주택은 어느 시점이냐? 양돌 현재요. 국내 하나의 주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평상시 10개, 20개 있어도요, 다 팔았을 때는 다 과세가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 주겠다. 그러면 내가 4주택자인데 먼저 파는 3개는 과세하고 나머지 하나만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양돌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만 소유할 거, 그리고 해외 주택은 판정세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특례라고 해서 2주택자용 비과세 특례 요 7가지 사유가 되면 비록 2주택자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특례인 이 비과세 특례 요거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라 나오는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요. 거주 기간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단 하루를 살지 않아도 2년 이상 사서 팔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이 집에서 꼭 거주하라 그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뭐 몇 년간 보유하되 몇 년간 거주하라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유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보유기간의 예외라고 해서 요 5가지가 나오는데 요 5가지는요. 보유기간 2년 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맞춰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요. 2주택자용 비과세 특례 7가지와 보유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5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위주로 아마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정의부터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할 건데 첫 번째 1세대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세대는요. 우리 주민등록상 보면은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세대로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등본 띄워보면 거의 세대로 분리되는데 그 가족 구성원을 다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 대표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는 세대주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세대원에는요,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 자녀 집으로 들어오면요, 세대주는 바뀌지 않고요,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편입되면 세대원이 된다. 그러면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해서 세대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세대주 명의로 집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1세대 1주택이고요. 다른 사람이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집이 9억 원 이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이 집은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돼요. 만약에 이 집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 원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전액 비과세, 9억 초과했으면 초과된 부분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전액이 아니라 9억 초과분은 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딱 9억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하고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럼 이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요. 만약에 세대원이 다르다. 세대가 달랐을 때는 그때는 각각 1주택. 이 사람도 1주택, 이 사람도 1주택인데 동일 세대일 때는 그냥 1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공동명의에서 했다고 해서 2주택자라고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가요, 공동명의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또 하나 있다. 이랬을 때는 몇 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가 돼요. 2주택자가 되면 먼저 파는 건 과세고요. 나중에 파는 건 비과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5억짜리 집하고 9억짜리 집 있습니다. 어떤 거 먼저 팔아서 세금 내고 어떤 거 팔아서 비과세 받을래요? 어떤 거? 5억짜리, 9억짜리. 자, 정답은 아닙니다. 자, 5억짜리, 9억짜리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중요한 건 차익이 중요한 거예요, 차익.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팔았는데 요거 살 때 3억이라면 차이가 2억이에요. 양도 차익이. 근데 요거 8억짜리 사가지고 9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럼 어떤 거부터 팔아야 돼요? 그렇죠. 9억짜리를 팔아서 1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세금 내고 2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게 현명한 거지. 이 싼 집을 먼저 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싸다고 그래서 차익이 싼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양도세 중요한 거는 차익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이거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는 거지. 파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 팔면 많이 내고 5억 팔면 적게 내는 그런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양도 차익이 중요한 겁니다. 양도 차익이 적은 거는 먼저 팔아서 세금 내고 양도 차익이 많이 난 거는요. 비과세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를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적게 난다. 그럼 이건 먼저 팔고 9억에 대한 비과세 받고 반대로 9억짜리를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더 적을 것 같다. 그럼 9억짜리 팔아서 과세하고 5억짜리는 비과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과세가 하나가 비과세란 양도 차익 갖고 여러분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매길 때마다 잘 정해야지만 세금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과세 받으려면 나중에 팔아야 되고 먼저 파는 건 과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자녀나 부모님 이름으로 또 집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1세대 4주택자예요. 4주택자는요. 먼저 파는 4개, 3개는 과세고요. 하나만 비과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집, 자녀, 배우자 먼저 팔았다. 그럼 3번 과세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 줘요.
반대로 세대주, 배우자, 자녀 이렇게 받았으면 세 개가 다 과세고요. 마지막 하나가 비과세 될 수 있어요. 항상 양돌연재 1주택자만 비과세니까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집을 팔게 되면 3번 과세, 1번만 비과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죠. 자, 그랬을 때 약간의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세금을 좀 적게 내려면. 자, 이 상태에서 팔면 부모님 집은 과세가 돼요. 근데 부모님은요, 얼마든지 자녀 집으로 주소 옮겼다가 주소를 빼버리면요, 세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상태에서 이 집을 팔면 과세가 되는데 주소를 옮기고 나중에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은 옮겨가면 세대 분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자녀는 주소 옮길 수 있다 없다? 자녀 주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옮겼다고 해서 다 세대 분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녀 주소를 옮겼는데 만약에 이 자녀가 배우자, 즉 결혼을 해서 주소 옮겼다 그러면 세대 분리가 돼요. 대신 자녀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요건, 3가지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맞추면요, 1세대가 돼요. 자, 만약에 자녀가 이 요건이 안 되면서 주소를 나중에 주소를 따로 옮기면요, 일시 태거자가 되기 때문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세대 분리가 되는데, 첫째는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결혼하지 않아도 이 자녀는 세대 분리가 돼요. 자, 두 번째,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던데 사망이나 또는 이혼해서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이래도 이 자녀는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가에 와서 살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바뀐 건 요거죠. 자, 우리 최저 생계비를 따졌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자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최저생계비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2월 17일부터 소득세법이 산입됐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안 쓰고요, 대신 중위소득 40% 이상 이 말을 씁니다. 자, 이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1세대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가 요 원인이 돼가지고 주소를 이양했다면, 뺐다면, 이때는 자녀도 독립세대가 되기 때문에 요 세대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배우자는 주소 옮길 수 있다, 없다? 주소 옮기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단독 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가 옮겨갔다고 해서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 세대주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항상 동일 세대가 되고요. 단독 세대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표현한 거는 1세대에 대한 편인데, 우리 1세대 요건, 그래서 332페이지부터 원칙과 예외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1세대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333페이지에 보면요, 양돌연재 국내 하나주택을 보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2개를 동시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권을 주는데, 만약에 이 집을 2개를 동시에 팔았다. 그럼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선택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팔고 오늘 팔았다.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어저께 판 거는 과세하고요, 오늘 판 거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같은 날 동시에 팔면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예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다는 건 간주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여기부터 배울 건데,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현재 2주택자인데 종전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그럼 나는 종전주택 하나 있죠, 신주택 하나 있죠. 그럼 몇 주택자가 돼요? 2주택자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전주택을 산 사람이 새로운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앞으로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새로운 집을 사야지, 요거 사자마자 6개월 만에 또 샀다, 3개월 만에 또 샀다, 그러면 혜택 안 주겠다.
왜냐면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이주택되면 안 되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요 집이 수용당했다, 치약상 근무자 형편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러면 1년 안에 사도 인정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람은요. 반드시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자, 새로운 집을 샀으니까 요 집을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몇 년을 팔느냐. 일시적이라는 것이 3년을 줘요. 그럼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신주택 사다가 신주택을 3년에 팔겠다 그건 투기입니다. 반드시 신주택을 사게 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되 이 종전주택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판날까지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비과세요. 무조건 보유기간 안 지켜오면 혜택 안 줍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어쨌든 2주택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이 보유기간은 2년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 양도연재 주택수가 2개였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가 된 거지 보유기간은 맞춰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은 신주택 사게 되면 3년 안에 무슨 주택 팔아야 된다. 종전주택 몇 년 이상 보유할 거? 2년 이상 보유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상속과 관계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상속인이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자녀한테 상속을 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상속인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상속주택을 또 받았으니까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파는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전에는 이거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비과세 혜택 줬는데 2003년도 1월부터는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도 순서가 중요한데 만약에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반 주택을 팔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이 상속반 주택은 판정세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세 안 들어가고 1주택자로 보아 일반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팔렸으니까 상속인은 상속주택을 갖고 있겠죠. 요거를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팔면 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비과세 받으려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반 주택을 팔면 둘 다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상속인이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이 상속인이 상속반 주택을 먼저 팔겠다. 그렇게 되면요. 상속반 주택은 과세가 돼요. 왜냐하면 2주택자로 봐서 상속반 주택은 과세하고 그다음에 상속주택은 없어졌으니까 일반 주택만 남았으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 주택은 먼저 파나 나중에 파나 무조건 비과세 되는데 상속반 주택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고 상속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지. 만약에 상속반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반 주택도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좀 전에 신주택하고 종전주택 중 어느 거 먼저 팔아라.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신주택을 만약에 먼저 팔면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입장에서 일반주택과 상속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둘 다 비과세인데 상속반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속도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일시적인 1세대 주택, 상속을이나 2주택 그거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내용 플러스에 2003년부터 지금 강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과 그다음에 상속반 주택으로 2주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동거부양가죠. 자,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1세대로서 현재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녀가 독립해서 결혼해가지고 1세대를 분가해서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한 분 나이는 꼭 맞춰와야 돼요. 두 분 다 계시면 두 분 중에서 한 분 나이는 꼭 맞춰오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쳤습니다. 그럼 합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아라. 자, 어느 집을 팔아라? 선택권을 줘요. 부모님 집 팔아도 되고요. 자녀 집 팔아도 돼요. 좀 아까 우리 일시적인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파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는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지금 나와 있는 부모님과 자녀 집은요. 선택권을 주는 거지 꼭 부모 집을 팔아라, 자녀 집 팔아라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 집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요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을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했다. 비과세. 만약에 자녀 집을 파는데 양도를 현재 1년 보유했다. 그럼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파는 것은요. 1년,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지 무조건 5년 안에 먼저 팔았다고 비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게 마찬가지로 합친 날로부터 5년이라는 걸 혜택을 줄 테니까 두 가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5년 동안 허용해 주되 먼저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고요.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동거부양 및 혼인이라고 합니다. 자, 동거부양이고요. 자, 또 하나는 혼인이 나오는데 남자가 집이 하나 있고요. 여자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이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자 집을 만약에 팔겠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으면 이것도 비과세가 되고요. 혹 여자 집을 파는데 1년 뻔히 보유 안 했다 그럼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 판다고 비과세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지 선택권이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에 팔아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해 준 거는요. 여기에 남자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남자가 집이 없어요. 무주택.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요번에 결혼해야 하느냐고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갔다. 그러면 세대를 분리했으니까 이때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 자녀는 자녀 따로 독립되는데 만약에 여자를 잘 설득해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결혼한 순간에 2주택자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어느 주택을 팔든지 먼저 팔아서 2년 이상 보유한 거 팔면 그것도 비과세 되겠다. 그래서 혼인을 잘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은 지금 나오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2주택이 됐든 아니면 남자가 무주택자인데 부모하고 동거하다가 나중에 여자 집이나 남자 집을 하나 정리할 때 이때도 비과세 특례가 되기 때문에 2주택증 비과세 특례는 둘 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거부양과 혼인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음번 337페이지 보면 미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문화재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지정문화재 하나 하고요. 일반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일반주택과 지정문화재 중 어떤 집을 팔아야 될까요? 지정문화재 팔려고 내놓으면 거래가 안 돼요. 이게 주로 한옥 같은 겁니다. 전통 원조물이니까. 그러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지정문화재는 판정세 안 내겠다. 즉 없는 걸로 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 지정문화재는 판정세 안 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고요. 또 다시 일반 주택을 또 장만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팔면 또 비과세 주겠다. 여러 번을 비과세 해줄 수 있는데 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문화재는 판정세 안 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집을 갖고 있어도 일반 주택 팔 때마다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는데요. 이 일반 주택과 농어주택 중 어느 거 팔아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농어주택은 판정세 안 내겠다. 그러면 1주택자로 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주고 만약에 농어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어도 계속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팔아서 비과세 받고 또 다시 팔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농어주택은 판정세 안 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농어주택은 주의할 점은요. 무조건 시골에 있다가 농어주택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337페이지에 보면은 A번에 보면 상속받은 주택은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이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한테 상속을 주면 요 시골에 있는 집이 농어주택 되는데 3년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일반 주택을 상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주택은요. 시골에 있다고 다 농어주택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농인이라고 해서 고향에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약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나오는데 요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농이 나와서 도시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이것도 농어주택으로 판정해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농사져야 있다. 기농인이라고 합니다. 기농주택도요. 요 기농하게 되면 요 집을 팔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상속받은 거, 기농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속받은 거, 이농주택, 기농주택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는 이제 338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거주 요건, 비과세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좀 개정된 거는요. 338페이지 박스의 두 번째 보면 요 말이 좀 하나 개정됐습니다. 기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한다. 이게 2월 17일 날 개정됐는데 전에는 일반 주택을 샀다가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져야 겠다 기농했을 때 요 기간은 이 집을 아무 때나 팔아도 해줬는데 앞으로는 기농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거 좀 강화됐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무한정이 아니라 기농인 입장에서는 기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주택을 생활하다가 가족 중에서 누가 남편이나 배우자가요, 지금 현재 직장 관계 때문에 지금 지방에 주택을 마련했어요. 수도권 바뀝니다. 그러면 자, 일반 주택을 샀다가 이참에 다 지방으로 가자. 그럼 좋은데 사실 한 사람만 움직이고요. 나머지 가족은 이거 생활하고요. 한 사람만, 이 남편이 회사 앞에서 직장 생활하냐고 지방주택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한 사람만 지방가 사는데 이게 치약이나 근무상행병, 질병 유양으로서 이 집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건 이거죠. 만약에 이 남편이 여기서 지방에서 10년간 대구에서 근무했어요. 대구에서 근무했고 나머지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제 근무지가 다시 서울로 발령받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으니까 그날로부터 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 일반 주택을 3년 안에 팔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 지방주택을 내가 필요해서 샀다가 나중에 팔고 요거 파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팔면 과세하고요.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안에 팔아야지 비과세고 요거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여야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걸 팔아야지 비과세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법 취지가요. 2008년도에 기획재정문에 나올 때 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요거는요. 이 지방주택을 팔으라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은요.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거용, 거주용 주택에 대한 일세대택 특례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2010년 10월 27일 날 신설됐는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재에다가 참고로 했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39페이지 중간 위까지 해서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양갈로 3번 2년 이상 부여할 거 이거는 다음 주에 여기부터 해서 이 책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